신선한 수산물을 팔고 있는 외국 셰프들에게도 인기 있는 서울의 노량진 시장. 수많은 시장 상인들과 수산물들이 모인 이곳에서 수십 명의 한국인 상인들과 한 외국인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둘러싼 채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외국인 여성의 아들의 얼굴과 목이 심각하게 팅팅 부어 있으며 숨 쉬는 것이 갑갑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시장 상인이 건네준 무엇을 받아들고는 그만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그의 아들과 외국인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5살 아들의 엄마 나옴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게 된 지는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와 아들의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서울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겪었을 때에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으나 약 4개월 전 제가 서울에 처음 오게 되면서 중대하게 겪은 하나의 사건은 저는 물론 저희 아들 잭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을 독일에서 살아오던 그저 독일에서의 여객선 관련 부품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여객선 회사 관련 특성상 저와 같은 여자들이 살아남기에는 경쟁이 그 이상으로 가혹했기 때문에 저는 한 회사를 11년 넘게 다녔음에도 승진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번아웃 증상이 발생할 때쯤 저는 아주 우연히도 회사에 있던 한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회사의 하나뿐인 한국인이었기에 직장 사람에게 대단하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는데 어느 하루 저에게 접근해 저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과 같이 저를 상담해 주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경계했었다고 하나 저는 그러한 한국인 친구의 배려가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한국인 회사 동료의 영향을 받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는 배려심 많은 매력과 한국만의 문화에 대하여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직장에서도 격렬한 번아웃 증상은 물론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단계를 느껴갈 때쯤 한국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를 최대한 때로 활용하며 한 달에 한 번은 다짜고짜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저희 눈으로 바라보고 몸으로 체험해본 한국은 한국인 친구에게 언어와 영상으로만 듣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여러 도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서울 도시를 한층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와 야경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산책을 느끼고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최고로 즐기는 장면이자 여유 중 한 가지였죠. 각별히 모든 수산물을 가리지 않고 좋아했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권유해준 서울의 노량진 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은 저에게는 천국이자 지상낙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한것 없이 한국을 내방하게 될 때에는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제일 먼저 방문했고 제가 올 때마다 친절히 반겨주시는 시장의 한 한국인 할머님, 상인분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항상 저를 반겨주신 할머니, 상인분께서도 제가 올 때마다 왔어 라면서 그날 가장 신선한 수산물들을 직접 회로 썰어서 내어주시고는 했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대다수 30번 이상 방문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여행의 첫 시작점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었을 정도로 저에겐 특별함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친해진 할머니, 시장, 상인분들은 저에게는 독일에 있는 친어머니보다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행에서의 고마운 인연은 제가 갑작스럽게 독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현연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저 회사에서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편은 무뚝뚝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다정한 면도 있었고 중요했던 것은 갑작스럽게 임신해버린 아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소 더 신중히 생각할 수는 있었겠으나 저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지속적으로 같이 인생을 살아나갈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의 허락 아래 독일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는 했으나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 또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다 보니 외출도 제한되는 것은 물론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한국과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다시 가지 못할 생각을 하니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노량진 시장에서 할머니 상인분이 직접 떠주시던 멍게와 회가 너무 먹고 싶었으나 그것을 독일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하루빨리 임신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죠. 그렇게 지금의 아들인 잭이 태어나고
저와 남편은 무척 정신없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육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드물게 저희 집에 놀러와 잭을 봐주거나 제가 사랑하는 수산물을 활용한 죽을 직접 끓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노량진 시장에 대한 향수를 그나마 달래고 있었죠. 그렇게 잭이 자라서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잭 그리고 남편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가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의 처음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됐었으나 이러한 꿈은 그때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의 강제적인 통보로 조각나고 말았어요. 완전한 육아 관련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처음 복직하게 된 날, 직장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다음 달부터 중국에 있는 지사로 떠나야 될 것 같다면서 강제적인 발령을 통보했던 것이었죠. 아기를 낳고 참 어려웠던 시간도 잠시 다시 회사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를 꿈꿔오던 저에게 그러한 회사의 통보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지사로 가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역으로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자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그저 저에게 2에서 3년 동안은 중국의 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 달라며 황당한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보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지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자체에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환경이 좋지 못한 중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고민이 들게 하더군요. 또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편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에 모든 가족이 저를 따라 중국으로 아울러 이동해 사실상 중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고 결국 남편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듯이 중국으로 함께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도 중국에서의 지사 이동이나 중국에 있는 다른 관련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직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힘들고 참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희 회사의 분위기는 그저 직장을 옮기고 조금씩 중국어를 배워나가며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중국의 좋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될 이제 막 5살이 된 아들 잭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5살 아들 잭은 제가 처음 계획한 대로 노량진 시장으로의 가족 여행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중국의 도시 하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미 경험해서인지 처음 마주하게 된 중국은 한국과 한층 더 비교가 되는 약간 생활의 질이 좋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더러운 환경은 물론 시민의식조차도 한국인들과는 훨씬 차이가 크게 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말 화가 나는 건 저희 옆집에 살던 중국인 가족은 쓰레기를 집 앞에 모조리 버리던 가족이었는데 여러 번이나 저희 집까지 냄새가 퍼진다는 주의를 주어도 그저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어를 하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모습은 왜 나는 한국이 아닌 중국의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을까라는 자기 혐오마저 일으키고 정말 격렬한 우울증이 오게 되었죠. 중국에서 생활하던 제 아들 잭도 중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답니다. 먹는 것에서도 그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났고 특히나 중국의 부모들은 잭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잭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알 수 없는 차별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잭은 중국에 온 3개월이 넘었음에도 친구를 도무지 사귀지 못한 것은 물론 잭을 받아주는 중국의 보육시설조차 대다수 없어서 그저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날이 늘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중국에 있던 한 오리구이 전문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잭이 그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온 날부터 턱과 목 부분이 자꾸만 부어가는 것은 물론 밤에 잠을 잘 때 정확하게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잭을 데리고 중국에 있는 대부분 모든 병원을 내원해 상담을 요청했으나 중국에 있던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아이의 몸이 이상해졌다는 말을 하는 시간마다 중국 병원의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은 진료를 받지 않는다며 실상 진료를 거부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잭의 목은 점점 크게 부어올라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평상시에도 숨쉬기가 불편해지며 잭이 견디기 어려운 분위기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어느 날 중국인 여자와 바람이 났다며 더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편지와 함께 저는 아픈 잭과 함께 남편에게 이혼 통보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
정말 더는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목과 얼굴이 이유 없이 부어오르며 숨쉬기가 쉽지 않아지는 잭의 얼굴을 볼 때면 잭을 받아주지 않는 중국의 병원이 원망스럽고 저의 인생 자체가 한탄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 여느 때와 같이 내방하게 된 한 중국의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당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중국인이 아닌 한 외국인 간호사가 잭의 기도가 너무 좋지 못한 것 같으니 중국의 병원에 희망을 품지 말고 하루빨리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며 이곳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을 하면 아마 끝까지 진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잭은 이제 점점 기도가 막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증상마저 발생할 때쯤 저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인이 진료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도 가봤으나 중국 정부의 법 때문에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이만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드니 문득 행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에 가서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있던 상인 할머님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잭의 상태가 위험했던 것도 저는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기에 곧장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잭의 얼굴과 목에나 암과 같은 혹 때문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힘들게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빈번히 방문했던 한 상인 할머니네 가게에 안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잭을 안고 있는 저를 보고 못 알아보시는 듯 하다가 이내 제 얼굴을 주의가 깊게 보시더니 왔네 왔어라면서 역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의 짧은 안부를 묻던 찰나 급히 할머님께서 잭의 볼과 목을 주의가 깊게 보시며 이거 구충제 먹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껏 놀란 마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니 수십 년간 회의 기생충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증상을 많이 보셨다면서 어린이용 구충제를 줄 테니 일단 그걸 먹고 노량진 수산물 시장 부근에 자신이 아는 기생충 잘 보는 병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같이 가자는 뜬금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인 시장 상인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 노량진 시장 부근의 한 작은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기 얼른 진료를 봐달라면서 진료를 요청했고 단숨에 곧 다른 의사분이 나오시더니 잭의 얼굴을 보시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리에 있던 회충에 의한 복합 감염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 없이 단순한 약 처방과 주사를 맞아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 하는 말과 함께 왜 이제서야 병원에 왔냐는 걱정스러운 듯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게 훨씬 놀랐던 것은 저를 몇 년 만에 보신 노량진 수산물 시장의 할머니 분도 그리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마치 저를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족인 것과 같이 진심으로 대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은 날 아들 잭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했답니다. 목과 입에 있던 큰 물집 같은 것도 정도가 가라앉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고 잭이 숨쉬기 편한 것을 보니 노량진 수산물 시장의 할머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두꺼운 목도리를 구매했고 단숨에 저와 잭을 병원으로 이끌어주신 노량진 수산물 시장의 할머님을 찾아가 목도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날씨가 아직 포근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밖에서 일하시느라 추우실 때 착용하라는 말과 함께요. 목도리를 두른 할머님께서는 뭘 이런 걸 다 라며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 한두 번만 병원에 가면 잭도 금방 나을 것이라며 온 김에 신선한 회를 먹고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잭의 병은 많이 호전되었고 저는 회사에 잭의 상태를 알리고 한국으로의 완전한 직업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은 저는 잭과 함께 회사의 일을 마치고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방문해서 할머님과 같이 담소를 나누며 회를 먹고는 하죠. 중국에 있었던 시간과 중국에서 겪었던 아팠던 잭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지금은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들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